안녕하세요. 위키피디아랑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터뷰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AI 혁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창업자 젠슨 황. 이분의 정말 놀라운 여정, 또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또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젠슨 황이라는 인물, 타이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켄터키의 그 문제와 교정학교 거기까지 거치고 지금은 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CEO가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90년대에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시가총액 3조 달러 넘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고 세계 최고 가치 기업이 됐으니까요. 이 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들 그런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젠슨 황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출생인데 타이난, 태국 거쳐서 9살 때 미국에 갔다고 하죠.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요. 근데 부모님은 명문 기숙학교인 줄 알고 켄터키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교정기관 그 오네이다 친예교 학교 거기에 보냈다고 하니 시작부터 참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료 보면 뭐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 와중에 또 탁구를 배우고 수영팀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14살에는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문맹이었던 룸메이트한테 글 가르쳐주는 대신에 자기는 벤치프레스를 배웠다는 일화도 참 인상적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강인함, 적응력 이런 걸 키웠겠죠. 그 후에 오리곤 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포드에서 석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15살부터 지역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버스보이, 웨이터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장소가 바로 그 데니스였다는 점이 참 재미있는 우연 같아요. 맞아요. 1993년에 30살의 젠슨 황이 크리스 말라코프스키, 커티스 프리엠이랑 같이 그 데니스에서 엔비디아를 창업하는데 처음 자본금이 단돈 $600였다면서요? 네, $600. 처음에는 이제 PC 게임용 그래픽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는데 첫 제품 MB1이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왜 실패했던 거죠? 당시 경쟁사들이 선호하던 건 삼각형 프리미티브 렌더링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좀 다르게 사각형 방식에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가 삼각형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냥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세가와의 파트너십도 거의 무산될 뻔했는데 당시 세가 사장의 도움으로 $500만 투자를 받아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이게 없었으면 엔비디아는 정말 6개월 만에 문 닫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는 30일 뒤면 망한다. 이 말이 비공식적인 사운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이제 삼각형 프리미티브에 최적화된 리바 128 개발에 정말 모든 걸 걸었고 이게 1997년에 출시돼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된 거군요. 네, 이후에 뭐 지포스 시리즈 출시하고 경쟁사 3DFX 인수하고 이러면서 그래픽 기술 분야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 재미긴 했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모바일 컴퓨팅, 자동차 시장으로 사업 확장하고 최근에는 뭐 AI 붐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맞아요. 현재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래픽카드 회사가 아니죠. 이제 GPU를 활용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쿠다, 이게 딥러닝이랑 고성능 컴퓨팅의 핵심 기술이 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칩은 AI 개발,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요. 젠슨 황 본인도 AI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능력, 이게 강력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는 AI를 그 칩 설계 최적화나 아니면 버그 원인 추적 같은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벡터화해서 자연어로 데이터랑 소통하는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하죠.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RAG요? 네, 기업 내부에 그냥 잠자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동시에 AI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을 위해서 인간 참여, 그러니까 휴먼 인더룩의 중요성도 강조해요. 다양성이나 이중화 설계 같은 것도 언급하고요. 기술 발전만큼이나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의 경영 스타일도 좀 독특하던데요. 고정된 사무실 없이 본사를 막 돌아다니고 직속 보고 라인이 거의 60명에 달한다고.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가 좀 빠르게 흐르고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러면서 시계를 쓰지 않는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현재에 집중하자는 의미겠죠. 네, 오늘 엔비디아와 젠슨 황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위기 극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단순히 운 좋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위기 인식과 적응의 결과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젠슨 황이 인터뷰에서 회사가 열망과 절박함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참 핵심을 짚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기보다는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AI 기술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의 행보 그리고 젠슨 황의 리더십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혹시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AI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같은 거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